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개사월 갑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입하가 지났습니다. 입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으로 이게 접어들게 되죠. 어저께 입하 15시 47분인가 이렇게 돼서 어저께 날짜 15시 47분을 기준으로 해서 46, 7분 이전은 신축년 임진월이 되고요. 네, 어저께 15시 47분부터는 이제 신축년 개사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하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개월 정도는 이제 어떤 계절? 4, 5, 미 남방의 계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간목이 4, 5, 미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10개의 일간들이 이제 4, 5위 남방 여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4, 5위 남방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름은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 조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마르고 마를 조자에다가 뜨거울 열자죠. 마르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4, 5, 미월에는 항상 사주에 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틀이 되면서 4, 5, 미월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과 같이 수를 얻게 되면은 사주 어떤 일간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물을 생할 수 있는 수를 생할 수 있는 금의 기운이 넉넉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해자축월의 북방이죠. 이때는 북방은 계절로서는 이때는 겨울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조열한 게 아니라 한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차가울 한자에다가 물기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화를 생길 수 있는 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4, 5월 여름에는 여러분들 4, 5월 여름에 뜨거운 음료수를 먹거나 뜨거운 방에서 찜질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인 것이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의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인 계절 4월부터 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일간은 간목일간이고요. 간목일간이 여름인 초여름인 4월에 태어난 사주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원령이든 간에 일단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그 원령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갑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이라고 하는 글자도 목의 기질, 즉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나무가 양목이냐 같은 나무가 을목이냐 뭔 차이가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양목이냐의 차이, 음목이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치용법, 그 다음에 을목인 음목이라고 하는 것의 치용법이 다릅니다. 제가 쉽게 말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라고 하는 인류하고 여자라고 하는 인류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로서의 기능이 서로 상반되기보다는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듯이,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목은 마치 사람처럼 남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음목이니까 이것은 여자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양목이 되면서 남자 같기 때문에 크고, 그 다음에 굵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견고하다. 뭐 같은 말이겠죠. 견고하다, 단단하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고 굵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길게 길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것들이 좀 위로 곱게 곱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간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같이 크고 굵고 단단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연.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난초 같은 것이 되게 연약해 보이고 되게 부드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꽃나무 같은 거, 개나리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진달래 같은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장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화초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류목과 같은 되게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곧고 단단한 기질, 을목은 잘 휘면서 부드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둥 같은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제목 같은 걸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간목의 용도는 이렇게 기둥이라든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고 해서 동량지제로 쓴다, 동량지제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동량지제라고도 하고요, 동량지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동량지목. 근데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화초와 같기 때문에 기둥이라든가 어떤 제목으로 쓰는 기는 매우 어렵고요. 을목은 화초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화수를 잘 만나서 수화가 잘 조절이 돼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정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간목이 왕할 때는 경금정화를 우선해서 쓰고요. 만약에 간목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수를 대동해서 같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목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 약한 나무를 갖다가 베어서 동량제목으로 쓰면은 그건 뭐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수를 다시 볼 필요는 없이 경금정화를 바로 쓸 수가 있지만,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간목을 좀 생조해서 키운 다음에 경금정화를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원령을 중시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원령 안에서 왕세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4월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해서 숫자 4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4월은 아라비아 숫자로서 그냥 1, 2, 3, 4 할 때 4고, 이 4자는 12지지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있을 때 이 4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은 그냥 4월만 놓고 보지 마시고 4, 5, 미월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4월은 초하가 됐죠. 초여름.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 되기 때문에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도 이렇게 만하라고도 하나요? 만하라고 하는 한자가 있나요? 만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늦여름이라고 해서 늦을 만자라고 해서 만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늦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멸은 화가 화왕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은 마르고 뜨겁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4, 5, 미월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아열대성 기후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름 매우 뜨겁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40도까지 육박하고 여름이 매우 뜨거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명리학에서 4, 5, 미월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미국 같은데 뭐 옐로우스톤 같은데 가면 기후가 뭐 50도씩 올라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열대지방 같은 데 있죠. 이 정도는 돼야지 4, 5월 뜨거운 여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50도 이게 넘어가는 데는 본네트에다가 차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두들겨서 넣으면 바로 후라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계절. 우리나라 여름도 아스팔트가 햇볕을 받아서 뜨거울 때는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다고 하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좀 뜨끈뜨끈하네 이 정도 개념은 봄이 되는 것이고요. 4, 5, 멸, 여름 진짜 뜨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로 생각하셔야지만 여름, 4, 5, 멸을 이해하시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4월의 초여름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초여름에 태어난 것이 되고요.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포태법이다라고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는 12운성이라고도 하죠.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인묘월에 임관제양지를 지나서 진월에 제가 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4월이 되게 되면 병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간목일간이 쇠잔해진다라고 내지는 가래진다라고 이렇게 돼요. 표현하다. 나무 자체가 인묘진월에 이제 왕성 활동을 하고 이제 간목이 4월에 되게 되면 사람으로 놓고 지금 50대 중반, 60대 정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아기는 매우 약하지만 조금씩 커서 한 30대, 40대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죠. 이때 포태법으로 봤을 때는 임관제양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진월에 이렇게 되면 이제 50대, 지금 4월에 들어가 있는 50대 이후 한 60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매우 좀 이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쇠잔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처음에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는 금방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2달 정도 된 새끼 강아지를 키울 때 처음에 강아지가 뒤뚱뒤뚱 이렇게 큽니다. 근데 되게 이쁘죠. 근데 어느 정도 개들도 크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인생을 갖다 축소해서 이제 크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6, 7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건장한 개가 되었다가 한 1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노견이 되죠. 이제 개들도 치매도 오고요. 개들도 또 백내장 같은 거 이런 거 생겨서 개들도 이제 노쇠해져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태어나면 항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왕세를 가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많이 쇠잔해져 있고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에서 60대 중반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생하죠. 화를 일간인 간목이 화를 생하지만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일간 간목의 설기가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설기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름에 밖에 나가서 산에 갔을 때 나무는 이파리가 많아서 번창해 보이고 왕해 보이지만은 그 속 이면은 많이 쇠잔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의 나무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아니면 물을 길러다라도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마르지 않고 고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에 간목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개수라고 하는 인성 내지는 임수도 괜찮지만 임수도 괜찮고 개수도 괜찮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긴 하지만 간목은 임수를 보기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편인인 임수보다는 정인인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약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 임수든 개수든 간에 4월의 수는 뭐예요? 이때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는 절지가 돼서 이 간목도 약하고 그 다음에 저 개수도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겠죠. 개수의 근원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생할 수가 있겠고 또 뜨거운 여름의 치열한 열기를 갖다가 개수가 있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경금개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양목인 간목이 되겠고요. 원령은 사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죠. 그 다음에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 양목인 간목이 되겠고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화가 됩니다. 원래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지만 그 지장간 자체가 사중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사화를 양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체음용량,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강의 중에서 체양용음, 체용음, 용양이라고 하는 강의를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화,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사월은 화가 왕한 반면에 목은 약하기 때문에 목에 설기가 많죠. 그래서 설기 태과 내지는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 즉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고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많이 쇠잔해져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는 어떻게 된다? 목분비회하게 된다. 불이 너무 강하게 되면,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 나무는 불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에 병화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 그러죠?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된다.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하다못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라도 논밭에 물을 대지 않으면 논밭에 있는 벼라든가 아니면 밭에 있는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4월의 간목이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지만 간목이 마르지 않고 너무 기운이 뜨거워져서 치열하지 않도록 수가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절지, 가장 약할 때가 되기 때문에 수원이 없는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올라갑니다.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면 뭐 그냥 20, 30도가 아니라 40도, 50도, 심한 경우는 막 70도까지 올라가죠. 여러분들 차들도 마찬가지죠. 햇볕에다 여름에 햇볕이 쬐는 데다 차를 받쳐 놓으면 차 안 온도가 막 거의 70도, 8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 안에다 놔뒀던 라이터 같은 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차량 화재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의 기운이 있어서 수의 기운,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나무는 타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원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수원이라는 것은 물의 근원, 즉 저기 땅속에서 계속 물이 뿜어져 올라와야지만 개수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4월에 축토를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축토는 나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축토는 이거는 습토가 됩니다. 아무리 여름에 뜨겁다 하더라도 저 축토가 있게 되면 저 땅 속에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큰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저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물에도 뿌리가 닿게 되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간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겠죠. 축토가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축토가 아니라 이건 미토였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고목이 된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타지지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연지에 축토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다. 신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과 같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할 수 있는 수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라고 하는 것이 불이잖아요. 사라고 하는 것은 그 근간이 병화라고 하는 화를 가지고 있지만, 무토, 그 지장하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면서, 신금 자체가 이 사중에 있는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경금 사화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무토가 아니지고 이건 병화입니다. 뜨겁기 때문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화가 신금을 갖다 많이 피국하게 되는데, 축토를 보게 되면 화가 축토를 보게 되면 사축이 이렇게 합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화가 습토를 생하기 때문에 이 신금이 마르지 않을 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녹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해서 더 좋은 것은 월간에 이렇게 개수 있죠. 개수가 이렇게 원래는 이 신축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화에 있는 개수는 난로 위에 있는 물과 같아서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인데, 신축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개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신금이 개수를 이렇게 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짜임새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국세가 좋아질 것인데, 이것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인 것이 조금은 아쉽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개수, 금 을 모두 갖춘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에 인목을 받기 때문에 간목 인의 뿌리를 둬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4월에 간목이 약하지만은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간목도 세력을 얻었고요. 좀 개수의 그 생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국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더 좋은지 나쁜지는 시간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 그 다음에 사주 전체가 대운하고의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는 잘 짜여져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간목 자체가 약해서 수와 금을 놓고 봐야 되는데 개수도 얻었고요, 금도 얻었습니다. 더해서 이 신금은 축에 통근했죠. 이 신금은 사에도 통근했기 때문에 금이 약하지 않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 금의 생조를 받으면서 시지에 있는 자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개수도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괜찮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예 간목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주 전반이 짜임새가 굉장히 튼튼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주는 이제 대운을 어떤 대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이 사주가 보지 말아야 될 대운은 어떤 대운이냐면 병신 대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목 자체가 원래 4월에 약하지만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인목도 간목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병신대운이 왔을 때 인신상충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겠고요. 또 병화가 있어서 조후 따뜻하게 4월에 따뜻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병화가 왔을 때 요 신금, 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을 병화가 오게 되면 신금과 병화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이 조금 생함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자수의 개수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신금의 생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수가 마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병술 대운 이렇게 오게 돼도 이것도 또한 좋지 못하죠. 왜냐면 병화가 또 여기 신금하고 또 합을 하게 될 것이고, 술토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의 근원을 갖다가 토가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운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뭐 울로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병술뿐만 아니라 무술도 좋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은 무난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병인시 같은 이런 생시를 보게 되면은 목화가 세력이 더 큰 거예요. 목은 일지인과 시지의 인의 뿌리를 뒀고요. 4월에 병화까지 들출되어 있으면 화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신축의 생조를 받고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열기를 식히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서 개수가 살아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묘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묘시도 목화가 세력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진시 같은 경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진시, 물론 진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뭐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주의 핵심 뭐냐면 개수가 살아나느냐, 개수가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키거나
개수의 용도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기사시도 마찬가지겠죠. 기토 또한 개수를 팔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진시,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닌 걸로 보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임신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투출돼서 좋을 것 같지만 임목하고 신금하고 인신상충이 되죠. 이거를 어떤 분들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인신상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사신합이 아니라 인신상충으로 해서 간목의 뿌리가 깨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신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생시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갑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용신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목이 많아지게 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목은 수의 기운을 설기하게 될 것이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를 갖다가 건조하게 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갑술시 또한 썩 좋은 생신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용신이 되는데, 이렇게 수가 약해지는 경우에는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에는 초년운보다는 중년 이후로의 운세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이 저번에 상담했는데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한테 사주를 봤는데 초년운을 연주로 보고 중년운을 월주로 보고 장년운을 일주로 보고 노년운을 말년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주는 말년운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초년운, 중년운, 만년운을 볼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금묘화실이라고 해요. 금묘화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초년운 연주, 중년은 월주, 그 다음에 장년은 일주, 노년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 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초년운을 볼 때는 대운을 보는 겁니다. 대운, 요 대운은 20살까지 운이 임진신묘 대운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운은 경인 기축대운 40살 때까지 보는 것이고요. 장년운은 무자 정의 대운 50살 때까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년운은 그 이후를 보는 것이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가지고 초년운, 중년운, 장년운, 말년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낭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초, 중년운은 좋은데 장년, 말년운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년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중년 이후로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주 또한 무술대운이라든가 병술대운은 썩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무자정에 이렇게 금수가 살아날 때 이 사주는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수운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병술대운이라든가 무술대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또 한 가지 병신대운이 당연히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대운의 기륭을 살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사주를 감명할 때는 사주 원국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대운을 겸비해서 놓고 봐야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